네, 지금 현재 지수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지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선주들의 상승세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우선주들의 상승은 상당히 뭐 좋은 그런 신호는 아닌데요. 이 본주와의 그런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니까요. 지금 LS 네트워크스 우선주, BTC 정보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대창 우선주도 지금 가격 제한표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지금 우선주의 종목이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우선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물시장의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용권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과도한 경계는 금물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수출주의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유로존의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반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중소형주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IT 대형주의 비중 확대를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IT주에 대한 그런 시각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당히 글로벌 증시는 좀 시끄럽습니다. 키프로스 악재에 많이 흔들리는 그 모습도 나타났는데 다만 오늘은 선 반영이 되면서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것이 유로존 위기를 또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지 불씨가 되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키프로스의 악재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EU 측이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은행 예치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뱅크런 조짐과 함께 유럽 은행권의 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키프로스 의회가 이러한 지원 방안에 대한 표결을 오늘로 이제 연기를 했고요. 또 그 소액 예금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세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사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확산 우려가 재차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어제 미국에서도 그 기대했었던 주택 체감 지표가 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 여건은 좀 부담 요인이 우세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키프로스 악재 같은 경우에는 그 확대 재생산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좀 진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고요. 미국 쪽 그 경제 지표 역시도 이번 주에 이제 추후에 발표되는 건축 허가나 주택 착공 그리고 주택 매매 지표들의 컨센서스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기존의 그 통화 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유동성 효과 역시 계속해서 좀 시장을 받쳐주는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대해서 이제 좀 돌발 악재에 대한 좀 과도한 경계감을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신을 보니까 키프로스는 이 고액 예금에만 지금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좀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점들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증시는 이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전략과 함께 들려주시죠. 네, 일단 그 유로존 리스크를 제외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3월 들어서 지난 1월 달과 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좀 부진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국내 증시의 어떤 상대적 약세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1월처럼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비해서
환율 영향력이 많이 이제 좀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엔화 약세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약세 속도는 좀 둔화가 된 상태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역시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수출 기업의 환율 이중고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최근에 어떤 내부 교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비교적 좀 잠잠한 구도 속에서 내성을 쌓아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좀 최근에 확대가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4 언팩 이벤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FTSE 유동 비율 변경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좀 집중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시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물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투신권의 매도 압력도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현 지수 레벨이라면 분할 매수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대형주 대응이 수익률 제고에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가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IT나 자동차 같은 그런 수출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주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제시가 되고 있네요.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이었습니다.